무료 사이트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썼으면 문제 안 되는 게 아니냐. 싸이가 강남스타일 할 때 유튜브에 엄청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됐잖아요. 싸이가 다 동의를 한 거냐. 되게 유명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튜버인데 원저작자가 신고를 한 거야.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대응을 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신고를 했다가 원저작자가 철회를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플러스 MC 박재. 이기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BTS 이 펭수의 지킴이로 아주 맹활약하고 계신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미주의 대표 변호사 김미주입니다. 이미지가 그 상업적으로 사용하시는 걸 되게 많이 보시기 때문에 상업적 사용을 하려면 이게 진짜 무료 이미지여야만 사용 가능하거든요. 무료 사이트다. 그래서 내가 이미지를 썼으면 문제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간단하게 하시는데 해당 이미지가 제가 사용할 때 당시에는 무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 사이트가 그 이후에 유료로 변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또 내가 무료 이미지를 사용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아까처럼 묻자르듯이 또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료 이미지의 경우는 내가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또 언젠가 또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0%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서 내가 사용할 당시에 무료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뭐 상업적으로 이러이러한 용도하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정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매번 보실 수는 없지만 아주 좀 정기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썼던 이미지들이 변동사항이 있냐 없나 정도는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바꾸셔야 돼요. 무료로 제공되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임의로 좀 재가공을 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진 않나요? 우선 무료 제공 이미지니까 해당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원작자가 오케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원작자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재가공을 한 2차적 저작물은 사용 가능하거든요. 원 저작자의 그 원 저작물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없다면 가공, 편집, 뭐 재가공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제공한 이미지를 재가공했을 때 그 재가공한 이미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있죠. 네. 근데 반대로 그 무료로다가 어떤 의도로 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악의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거는 무료다 유료다라는 건 내가 이거를 사용함에 대해서 돈을 안 받겠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원했던 어떠한 그 의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뭔가 다르게 사용했다면 이거는 원작자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내가 무료로 쓰라고 했지 뭐 내가 이 저작물을 뭐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다 오케이 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무료 이미지의 경우는 상업적으로 그냥 써도 되느냐 이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그 경우는 맞지만 근데 이제 무료로 써서 된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뭐 마음대로 막 써도 된다 뭐 이렇게까지 확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저랑 여기 옆에 계시는 이기훈 큐레이터님이 예전에 같이 영어 팟캐스트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익명으로 하긴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가 유튜브로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했던 단계에서 그 영화 리뷰를 하려면 어쨌든 영화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되니까 영화 포스터 이미지를 이거를 사용을 해도 되나? 근데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삽입을 해도 될까 안 될까 그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되나요? 저 포스터를 썼다 또는 동영상을 썼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은 동영상도 영상 저작물이고요. 포스터는 사진 저작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근간은 저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가 또 가공하거나 편집하거나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개념이 나와요. 저작물의 공정이용이라 그래가지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공정이용에 해당되려면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워요. 가장 쉽게 얘기를 했을 때 싸이가 강남스타일 할 때 유튜브에 엄청 많은 콘텐츠들이 생산됐잖아요. 그럼 그게 싸이가 다 동의를 한 거냐? 동의를 하지 않았겠죠. 근데 싸이의 경우는 그것들을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작자가 그냥 둔 거죠. 그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원 저작자가 그렇게 재해석되고 이렇게 활용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손담비는 자기 거를 활용한 유튜브나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되게 몰매를 많이 맞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티스트의 결정이지 저작권법에서만 보면 원래라면 그 저작권자
안무, 춤, 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받고 찍어야 되는 게 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실제 트렌드는 그렇지 않았죠. 그 닫는 역할을 하게 되면 말씀하셨던 대로 원 저작자의 창작권 인정받지만 그냥 잊혀져 버린 창작물이라는 게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질문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때는 사실은 싸이가 이렇게 활용하도록 둔 게 조금 더 이게 이색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그런 노래와 안무나 이런 창작물은 사실 보호를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 상태였고 정말 그것 때문에 확 이런 된 아주 이게 이색적인 케이스였지 사실 손담비스 케이스가 뭐 특이해서 이상했다라는 건 아니었어가지고 30년 전에 음악 테이프나 CD였을 때 한 곡당 가격이 1,000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곡당 1원 정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불법 다운로드 이제 안 받아도 이제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니까 비디오도 복사해서 막 영화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나왔을 때는 누가 그걸 복사하러 더 번거롭게 하겠어요. 규제와 어떤 법을 만드는 것이 기술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새로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그 기술을 막아버리는 생태계를 막아버리는 쪽으로 법 쪽이 너무 이제 작용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무료로 풀렸지만 너네 플랫폼에서 그게 조회수를 올렸으니까 실제 돈은 유튜브가 다 벌었거든요. 뭐 싸이가 뭐 공원료를 받고 하는 건 기존 비즈니스였지 실제 이거에 대한 파급력은 가장 혜택을 본 건 유튜브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이거 큰 담론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좀 영상이나 이런 타인의 저작물을 조금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어떤 풀이 있다면 더 발전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게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유튜버들은 지금 말씀 많이 하세요. 진짜 이걸 동의받고 어느 정도의 정당한 비용을 내고 자유롭게 쓰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연락해야 되는지 어떻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과 구조는 다 유튜브가 만들어 놓고선 이게 어떻게 작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는 문제 제기가 되면 쓰지 마라 해서 차단을 하면 여기는 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여기서 여기 연결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어떤 권리자들과 그다음에 그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을 중간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서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익을 좀 배분하고 그다음에 이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어떤 그 환경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지금 단계에서 유튜브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가 진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 여기 이게 중간단에서 뭔가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준다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유튜버들이 유튜브가 마련한 그 공간 안의 콘텐츠들은 자유롭게 쓰고 대신에 내가 이걸 썼을 때 그 비용이 일로도 지급된다고 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잖아요. 쉐어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환경이 좀 된다면 여기와 여기가 좀 다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원작자의 동의를 얻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까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건 원작자 본인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뭐 소송이라든지 이렇게 휘말리지 않은 거지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이 맞아요.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재밌는 케이스를 발견했는데 되게 유명한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유튜버인데 그거에 대해서 원저작자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신고를 해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줬다. 대응을 했더니 그게 해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신고를 했다가 원저작자가 철회를 했어요. 이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가 아니라 내부 정책에 따라 철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철회가 돼서 문제가 되지 않은 건데 그게 마치 해결된 것처럼 생각을 하시던데 그것도 우리나라 문화에서 해결. 변호사가 철회시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죠.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위험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화가 났는데 화가 났으면 때렸어야지. 안 때렸으니까 화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근데 사실은 좀 건 바이 건 되게 많이 다를 때가 있어서요. 요즘 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많이 찾아도 보시지만 나만의 부분에서 진짜 이게 확실히 맞을지 아닐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땐 좀 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때문에 건강 염려증도 늘고 건강 전문가들도 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제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케이스 바이 상담하시는 게 제일 좋죠.